완전 누적은 방금 설명드렸던 누적을 인정해주는 유형이 재료 누적이 있고 공정 누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누적 같은 경우에는 공정 누적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설명을 드리면은 완전 누적이 인정되는 케이스와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미국하고 캐나다 간에 지금 FTA, 나프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완전 누적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선은 가정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캐나다의 제조업체가 인도로부터 원면을 수입해가지고 면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면사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캐나다하고 인도 협정 간의 CC 2단위 세관 변경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면사도 52050고 원면도 5203이기 때문에 52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 면사는 원산지를 캐나다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외산인 상태고요. 그리고 이 캐나다의 면사를 만든 사람이 그 면사를 미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의 생산자가 직물을 만들었는데 직물은 이제 5208입니다. 5208인데 캐나다와 미국 간의 PSR을 봤더니 CTH입니다. CTH인데 야한 포워드라서 직물을 만든 원산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반드시 영내산이어야 된다는 기준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수출한 면사가 역외산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직물을 만들었을 때 이것도 역외산이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 누적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근데 만약에 완전 누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미국과 캐나다 이 영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이 영역에서 발생한 재료 플러스 공정까지도 미국의 생산자가 수행한 것을 보겠다. 캐나다의 수출자가 한 것도 미국에서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 누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면사, 즉 캐나다의 수출자가 원면을 매입해가지고 캐나다 자체적으로 수행한 방적 방사 공정을 미국에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얀포드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직물은 영내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제 완전 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양자 누적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재료를 누적해주는 개념이 양자 누적이다라는 거고, 완전 누적은 그 재료에서 더 추가적으로 공정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완전 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차 누적은 중간에 문장을 읽어보시면은 아예 협정 당사국이 아닌 곳에서 재료를 매입을 했는데 공급을 받았는데 그 재료는 하지만 역외산 재료일지라고 하더라도 영내산으로 인정을 하자, 자국 내의 재료로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교차 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든 부분이 한 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미국산 부품을 교차 누적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캐나다에서 만든 자동차 상품에 투입되어 있는 미국산 원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차 누적입니다. 그래서 누적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기억을 해주실 부분은 교재 167페이지에 누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적의 방식은 보시면은 양국 누적하고 다국 누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하실 때 저희 나라가 지금 체결한 FTA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처럼 국가와 국가 간에 단일적으로 체결한 협정도 있지만은 아세안이나 EFTA처럼 어떤 연합하고 체결한 협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실 때 우리가 체결한 협정이 어떤 단일 국가와 체결한 협정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양국 누적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아니다, EFTA나 아세안 같이 다국 간의 연합으로 체결된 협정이다라는 거는 다국 협정이다, 다국 누적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다만 그 중간에 문장에 보시면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한 EU FTA 같은 경우에는 EU 자체를 당사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누적의 형태이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EU 같은 경우에도 다국 누적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틀린 문장이니까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미 FTA 누적 주의사항인데 이것도 이제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국 누적 방식이긴 한데 섬유 제품 밑줄 치시고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협정 상대국에 따라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다른 경우 누적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에 예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지금 그 중미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가, 파나마, 엘살바도르 그 국가 간의 연합으로 체결한 협정입니다. 보시면은 우선은 16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원재료 540810부터 540834까지의 PSR을 보시면은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가,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CTH예요. CTH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 가로치고 제외 3번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위 세금명령 기준이 CC고 그 다음에 제외 3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인 540810부터 540834까지의 같은 원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미 FTA에서 같은 연합국 내에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가, 파나마는 CTH 플러스 제외 3번, 엘살바도르만 CC 플러스 제외 3번이라는 겁니다. 국가별로 PSR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9페이지 보시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나라가 엘살바도르하고 코스타리카에서 각각 이제 54082라고 3일짜리 재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엘살바도르로 수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만약에 코스타리카나 엘살바도르가 모두 PSR이 동일했다고 하면은 코스타리카에서 매입한 재료든 엘살바도르에서 매입한 재료든 간에 한 중미 FTA 분야별 특례 기준에 따라서 누적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료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로 나갔을 때는 코스타리카에서 매입한 자재는 누적이 불가능하다. 즉 여기선 재료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규제의 내용인 거고 반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든 우리를 엘살바도르가 아니라 코스타리카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엘살바도르에서 수입한 재료는 여기선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PSR을 충족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교재 169페이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하실 부분은 한 중미 FTA는 섬유류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PSR이 다른 경우에는 누적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